중국에서 양회의는 경기 부양책을 안 쓰냐, 미국에 대한 대응책을 얘기를 안 하냐 그러는데, 이거는 경제정책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고, 그 세부적인 지원책은 그 이후에 장관들 부처 단위에서 발표를 해요. 그래서 지금 중국은 과학기술 측면에서 녹색경제, 소비진작, 내수 확대, 인프라 투자, 여기에 이번에 양회의 이후에 나와야 될 정책들이 거의 20개 가까이 줄을 서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아마 시장의 증시에 받침돌 역할을 할 것 같고, 중국을 놓고 보면 TC, 테크 앤 컨슈머, 그러니까 기술과 소비가 서로 끌려가면서 장세를 받칠 가능성이 높은데, 최근에 보면 중국의 테크주들이 그냥 40% 가까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도 양회가 끝나고 나면 소비주, 먹고 마시고 이제 놀러가는 이쪽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제 돈이 풀리기 시작을 하면 테크가 바톤을 받아서 다시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글로벌 인터뷰 이어가겠는데, 지금 미국 대비해서 중국이 엄청 잘 버텨내고 있고 오히려 더 좋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과연 왜 그런 걸까요? 지금 우리가 미국보다 중국에 더 집중을 해야 하는 이유,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 모시고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결론부터 여쭤도 되겠습니까? 미국보다 중국이 사실 지난번에 그 인터뷰할 때도 지금 중국이 더 좋네요 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 지금 밤사이에 미국 시장 급락하고 나서 보니까 확실히 중국이 더 그 미중 간의 무역 분쟁에 있어서 잘 버틴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그래서 관세 전쟁은 그 성장률만 낮출 뿐이고, 네. 중국을 잡기 어렵다. 중국을 잡기 어렵다. 그래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실제로 중국을 타겟한 건데, 네. 그 보호할 산업이 있을 때 보복 관세를 때려야지, 그 중국의 산업들을 제품들을 보복 관세를 때리더라도 미국에는 그걸 대체할 산업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허점의 하나고, 두 번째는 이것이 중국만을 상대로 해서 싸움의 기술은 한 명만 패라는 거잖아요. 전 세계를 상대로 이제 무역 전쟁을 벌이는 것은, 이것은 전 세계적인 성장률 하락만 가져오고 시장을 오히려 좁히는 그런 결과만 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포커스일 수 있고, 지금 조금 다른 점은 차별화의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은 GDP 성장률이 훅 떨어지는 걸로 이제 그렇게 나오지만, 네. 중국은 이번 양회의를 지금 오늘 클로징을 하지만 성장률을 작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유지한다. 그 얘기는 이제 하강시키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밤사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뭔가 자신감을 내비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감내해야 된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겼는데, 중국은 그 경제 성장률 5%를 유지한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대단하다를 평가를 받고 있는 거군요. 그래서 대단하다기보다는 상대적인 거겠죠. 상대적이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의 전략은 어차피 바이든 때 너무 호황이었기 때문에 성장률 하락은 불가피한데, 지금 트럼프 정부의 최대 문제는 사실은 재정 지출이에요. 그 재정 지출의 두 가지가, 하나가 그 국방비고 또 하나가 이자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지금 어떻게 보면은 꼼수는 어차피 떨어질 경기 하강에 금리를 떨어뜨릴 수 있으면 이자 비용을 확 줄일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지금 조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그 재무 담당자들의 그 책상 위의 생각일 수 있고, 네. 그것보다 먼저 소비 심리, 투자 심리가 먼저 사그라들어 버리는 거죠. 심리 자체를 중국은 이제 막 붐업을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고, 미국은 반대로 자꾸 제가 미국이랑 비교를 하게 되는데, 심리 자체를 더 꺾이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발언들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까지는 미국 쪽에 있어서의 심리가 더 좋아지게 되는 그런 상황은 연출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도자의 말 한마디는 이건 국격이고 힘인데, 네. 이게 이제 어떤 말을 이제 어떤 태도로 이제 하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영어로 했을 때 투머치 토커고 그 입이 너무 이제 가볍다. 그러면 이제 이게 바람이 불어도 날릴 수가 있는 거고 또 너무 지도자의 말이 많으면 말 실수를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뭐 주가를 대폭락시킨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너무 경박스러운 표현인데 그건 앨런 머스크하고도 똑같아요. 앨런 머스크도 가끔씩 보면은 설화를 일으키죠. 네. 장사 잘하고 있는데 뭐 네. 매출이 줄어들 것 같다든지 뭐 이런 소리 해가지고 주가를 폭락시키는 뭐 트럼프하고 뭐 끼리끼리 같이 모인다고 상당히 스타일이 비슷한 것 같아요. 경기에 대해서 일단 밤사이 미국에서 나왔던 그런 불확실성이 짙은 발언들은 중국과 상대적으로 우리가 상대평가를 내렸을 때 일단은 중국의 승리라고는 볼 수 있겠는데 이건 또 이제 관세에 관련한 이 전쟁을 어떻게 앞으로 치러내느냐, 잘 치러내느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뭐 미국 쪽에 조금 더 우세가 될지 중국 쪽에 우세가 될지 아니면 둘 다 뭔가 윈윈하거나 둘 다 함께 좀 마이너스가 되는 게 펼쳐지게 될지는 그래서 뭐 잡아야 중국의 알겠죠. 승리다 이러기보다는 미국의 헛발질이죠. 헛발질. 그래서 그게 뭐 그대로 가만 두면은 잘 갈 건데 정치 경제에 정치 논리를 지어 넣었을 때 네. 그건 코스트로 무조건 올리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미국이 딱 하는 것이 그거죠. 그래서 뭐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정치가 경제를 부스팅하려고 하는 쪽하고 이게 정치가 경제를 발목 잡는 이제 경제하고의 차이를 시장이 어떻게 평가할 거냐. 이제 거기에 답이 있을 것 같아요. 네. 헛발질이라는 표현이 적합한 것 같네요. 이 헛발질을 하고 있는 미국의 상황 속에서 중국이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일단은 끝난 그 양회 행사 내용 주요 내용부터 한번 정리를 하면서 지금 중국 상황이 어떤지 한번 가늠을 해볼까요? 네, 자료 한번 올려주시죠. 첫 번째 자료 보시면 그래서 뭐 금년 양회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지만 딱 하나만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중국은 숫자보다가 순위가 중요합니다. 랭킹이. 순위. 그래서 작년에 보면 양회에서 반드시 해야 될 10가지의 순위에서 문제가 노란 색깔로 색칠을 해놓은 내수 확대 경제 선순환 실현 촉진이 3등에 있어요. 정책 우선순위가. 근데 이번에는 이게 1번으로 2단계 승진했어요. 그래서 얘기는 이제 모든 것은 여기다가 올인한다. 그 얘기고. 그리고 그 다음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뭐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뭘 할 거냐의 목표가 있는데요. 2승 1강 4평. 그래서 2승은 2개를 올린 겁니다. 이게 에너지 목표하고 이 뭐 그 곡물 생산량은 2개를 올렸고 네. 이제 1개를 내린 것은 CPI 수치를 내렸어요. 그리고 나머지 중요한 GDP니 고용이니 뭐 이러는 것은 다 똑같이 이제 이렇게 가져갔고 그래서 중요한 수치들은 정과 동. 그러나 봐야 되는 것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정책의 우선순위가 뭐냐. 거기에 보면은 확실하게 내수 올인. 요게 이제 이번 양회의 중요한 키워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양회 주요 키워드, 요 양회 내용이 전개된 걸 보면서 어떻게 좀 새로웠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으셨나요? 뭐 뒤에 그 작가님이 그걸 질문하셨던데 네. 그 산업을 봐야 되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중국의 산업에서 보지 못했던 산업들이 한 5개가 들어와요. 그래서 요 산업이 아마 뭐 항상 그렇지만 이제 새로운 얼굴에 대해서 주목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피지컬 AI, 뭐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존슨 왕이 데리고 온 로봇을 보고 피지컬 AI 말만 많이 했지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쓸래 하는 것에 아이디어가 없는데 중국은 피지컬 AI, 그 다음에 6G, 그 다음에 AI 플러스, 인공지능, 스마트폰, 컴퓨터, 그리고 지능형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요 5개를 이번에 새로이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요게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양회에 수많은 숫자들이 나오고 예측이 나오지만 아마 증시를 보는 쪽에서는 이 5가지 인더스트리를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5가지 인더스트리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그 중에서 지금 최근에는 뭐 경기 부양책 얘기도 중요하고 다른 산업도 중요하지만
딥시크 얘기 나오고 나서는 중국에 관련한 산업에 있어서의 더 많은 집중과 관련한 정책들도 나오고 있고 또 지난 주말 사이에는 또 오픈 AI를 능가하는 수준의 그 관련한 플랫폼이 출시가 돼가지고 그 부분도 엄청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2주 전인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렸었지만 중국의 딥시크는 중국의 그 AI의 랭킹으로 봤을 때 한 12번째 정도 됩니다. 네. 딥시크보다 잘하는 놈이 이제 큰 놈이 5놈이 있고 조금 더 잘하는 놈이 6놈이 있는 이제 오룡 뭐 6호 5마리의 용하고 6마리의 호랑이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놈이 이제 딥시크에 자극받아서 이제 훨씬 더 파워풀한 모델을 내놓은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뭐 이게 끝이냐가 아니라 앞으로 얼마든지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은 큽니다. 그래서 뭐 그것들은 아마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쇼킹하다고 그러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딥시크보다 더 잘하는 더 성능이 높은 저가격의 이제 제품이 나오는 것은 이건 뭐 당연한 것처럼 아마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입니다. 네. 산업에 관련한 얘기는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고 지금 미국에 대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많은 가운데 지금 중국의 그 5% 성장 목표는 지금 3년째 같은 목표라고 하죠. 그렇죠. 네, 3년째 이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과연 이 목표를 달성해낼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일 것 같은데 소장님께서는 네, 다음 차트 한번 보여주시죠. 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차트 보면서 네, 이야기해 네, 보겠습니다. 이 차트입니다. 이걸 보시면 정부가 이제 부채를 늘린다는 건 적자를 늘린다는 건데요. 지금 2025년은 아마 사상 최대로 거의 아마 재정 적자를 GDP 한 8%까지 늘릴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이것은 뭐 금액으로 보면 사상 최대고 비율로 보더라도 코로나가 터졌을 때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갑니다. 그래서 뭐 이게 중국은 그 정부의 역할이 워낙 세고 그 중국은 통화 승수가 낮아요. 그 통화를 100을 풀었을 때 GDP가 늘어나는 정도가 50이 안 됩니다. 네. 근데 재정 지출을 했을 때 그 재정 승수는 한 2.8 정도 돼요. 그래서 이제 저런 정도의 돈을 풀게 되면 저기도 곱하기 2.8, 3 정도를 한 것만큼의 GDP 상승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5%를 맞추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못 사는 중국이 어떻게 돈을 쓰냐고 그러는데, 국민들은 뭐 가난하지만 정부는 재정은 전 세계에서 가장 튼튼합니다. 그래서 한국보다도 훨씬 튼튼하기 때문에 재정 적자를 지금 같은 수준으로 한 5년, 10년을 내더라도 서방 국가들의 그 정부 부채보다는 훨씬 낮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중국이 미국과의 전쟁에 그 대응책으로 정부의 이제 낮은 그 부채 비율 요거를 이번에 확실하게 한번 쓰는 겁니다. 그것도 미국과 또 비교할 수 있는 포인트네요. 미국은 지금 정부 부채가 최대치로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중국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쓸만한 카드가 계속해서 있는 거죠. 그렇죠. 최근에 뭐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하고 뭐 하는 것도 이제 정부 정책과 관련이 있지만 트럼프가 왕성스럽게 전략 자산으로 비트코인 비축한다는 얘기도 네. 정말 그거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재정 적자를 막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의 이 뭐 구매 증가, 그래서 가상화폐 투자가들의 돈을 끌어다가 네. 정부가 쓰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서로 극명하게 다른, 이제 한쪽은 말씀하신 것처럼 부채 비율이 너무 높아서 뭐 이게 이자 비용 뭐 이런 것들 또 원금 상환 비용이 계속 커지고 한쪽은 아직 낮아가지고 부채를 많이 일으켜서 경기를 부양하겠다. 그런 게 이제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지금 정부 부채 부분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미국의 압박을 가면 갈수록 중국의 그 자생력은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걸 최근에 이제 딥시크라는 것을 통해서 일단은 1차적으로 증명해냈다로 시장은 평가를 하고 있는데 AI 관련해서 반도체 관련해서의 중국의 그 큰 그림은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 걸까요? 그 차트 중점 산업 그 한번 더 보여주실래요?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반도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중국은 이미 반도체는 당연한 거고 네. 거기에 육성책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고 이제 그것
반도체 육성에서 다음번에 뭐를 할래 이제 신경을 쓰는 거죠. 반도체 그 다음 거. 그렇죠. 그래서 네. 보시면은 2025년에 육성해야 될 산업을 보면은 상업항공, 저공경제, 양자기술 뭐 이런 게 들어가 있고. 상업항공.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은 이제 뭐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민용 비행기 네.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드론 그런 것도 들어가요. 뭐 드론도 해당이 되고요. 드론은 그 밑에는 저공경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비행기 같은 경우는 중국이 전혀 못 만드는 상황에서 네. 이것이 여객용 항공기 이걸 중국이 국산을 해요. 아. 그러고 이제 드론 쪽 관련되는 것, 그 다음에 지금 뭐 양자 기술은 AI 다음번에 뭐 전 세계가 다 노리고 있는 거죠. 네. 이거 되려면 반도체 있어야 되고, 피지컬 AI 하려고 해도 반도체 있어야 되고, 6G도 있어야 되고, AI도 있어야 되고, 인공지능, 컴퓨터, 뭐 스마트폰, 로봇 전부 반도체가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중국은 반도체 육성에 대해서는 국가 총동원령 이런 말을 써요. 그 거국 체제라는 말을 쓰는데 국가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반도체 국산화에 올인해라. 그래서 그렇게 들어와 있고, 그래서 지금 그 효과는 그 미국의 반도체 회사들의 주가들은 지금 계속 하락하지만 중국의 SMIC, 그 우리 같은 삼성전자 같은 회사는 주가 사상 최고치를 계속 갱신합니다. 네. 그게 이제 중국이 반도체에 올인했고 거기에 최대 수혜자가 반도체 1위 기업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앞으로 미국의 그런 그동안의 몇 년 사이에 있어서의 그런 관세 정책이나 또 반도체 쪽에 있어서의 수출을 막고 한 그런 상황들이 펼쳐질 것을 뭐 중국도 당연하게 알고 있었을 거고, 그 사이에 가만히 있지 않았던 중국의 기술력은 벌써 이만큼 올라왔다라는 건데, 그 AI 관련한 기술, 그러니까 딥시크 이런 관련한 내용들 말고도 또 다른 기술, 이걸 또 작은 호랑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데, 요것도 이제 미국과 좀 비교해 보자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지금 올라와 있을까요? 그래서 차트 보여주시면요. 네. 그다음 차트 한번 보여주시죠. 예, 요거 잠깐 볼게요. 이건 뭐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네. AI인데요. 중국의 31개 성시가 이번에 양회하기 전에 지방 양회를 하는데 네. 저 뭐 북경이나 심천 뭐 이런 데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신장, 닝샤, 칭하이, 간수 뭐 이런 중국에서 못 살기로 끝에서 1, 2, 3, 4등 하는 성까지도 전부 금년도에 1위 산업이 AI예요. 아, 그래서 이게 이제 AI 붐이 그 왕창 불었다는 거고. 근데 AI를 할 때 거기 결국은 AI에 머리가 뭐가 들어갈 거냐는 것이 바로 딥시크 같은 이제 그런 소프트웨어가 있어야죠. 그래서 그다음 차트 보여주시면 네. 지금 중국에서 그 AI의 성능을 보면 지금 오픈 AI O1 수준이 저게 이제 딥시크 수준이에요. 근데 딥시크보다 더 잘하는 놈이 지금 문샤츠, 푸바이안, 뭐 미니믹스, 제로원, 스텝원 뭐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이게 다 언제 설립이 됐냐면 2019년부터 2023년 그래서 2년에서 5년 된 이제 그 회사들인데 이 회사들의 실력이 이게 이제 우리가 관심을 안 가져서 그런데 이게 지금 오픈 AI의 이제 조금 올드 버전하고 비슷한 거죠. 그다음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최근에 낸 걸 보면은 그 각 모델들의 그 성능인데요. 하나, 둘, 세 번째. 저 보시면 딥시크의 R1 89점이 저게 지금 중국의 한 11번째, 12번째 하는 놈의 실력이고 1등하는 이제 오픈 AI가 94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중국의 AI의 실력이 어느 정도다 하는 것들은 뭐 저게 이제 중국이 평가했다고 그러면 지들이 거짓말하는 걸로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제 미국이 평가하는 걸로 저렇게 이제 있다고 보면 지금 중국의 실력이 어느 정도냐. 네. 그래서 한 20개 정도 되는 데서 보시면 저기서 빨간 색깔 가장 빨간 색깔로 보이는 건 전부 중국 회사들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제 중국의 실력이 미국의 절반보다는 훨씬 위 이제 그렇게 와 있다 볼 수가 있죠. 네. 중국의 AI 기술 지금 뭐 반도체 하드웨어 쪽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쪽에 있어서도 엄청나게 지금 순위권에 있어서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근데 이제 소프트웨어 쪽이 훨씬 더 빠르게 지금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뭐 미국에서 계속 중국의 반도체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하더라도 그건 또 이제 뭐 다양한 방식으로 뭐 개발도 개발이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또 그 부분을 채워나가고 있고 여기에 소프트웨어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면은 중국 관련한 지금 관련 종목들의 주가 상승이 좀 정당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자면 지금 미국에 대해서 지금 미국은 뭐 계란도 그렇고 곡물 관련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중국에서는 그 부분을 또 놓치지 않고 관세의 부과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수출에 대한 제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요. 예방주사를 맞았던 사람하고 안 맞았던 사람의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독감 예방주사를 네. 죄송합니다. 맞으면 감기가 겁이 안 나는데 중국은 이미 4년 전에 트럼프의 예방주사를 한번 맞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겁이 안 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4년 사이에 그 변화가 있는데 트럼프는 4년 전과 똑같은 전략을 들고 나왔지만 그 사이에 미국에 대한 중국의 수출 비중이 확 줄어들었어요. 15% 정도로. 거의 반 정도로 줄었고 과거 같았으면 뭐 중국의 무역 흑자의 90% 이상이 미국에서 왔지만 작년 기준으로 보면 무역 흑자가 한 36% 정도밖에 안 돼요. 3분의 1. 그래서 지금 수출의 85%가 비미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충격이 상대적으로 작다. 그리고 이제 믿는 구석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미국이 세게 나왔을 때 볼모로 잡은 세 놈을 한 놈씩 이제 목을 조를 수 있는 거죠. 1번이 테슬라, 2번이 애플, 3번이 월마트. 거기에 지금 1번이 이제 테슬라는 목을 조르기 전에 이미 이제 제풀의 주가가 급락하라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 그것은 뭐 우리가 한국의 경우도 봐서 알지만 기업이 정치에 손댔을 때 그 후유증은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지금 도치 같은 경우는 이것은 뭐 정부 조직법에 있는 국회 비준을 받지 않는 조직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장관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 인준도 안 받은 예를 들면 장관이 이 정부의 뭐 중요한 연방기구를 뭐 무칼로 베듯이 그렇게 마구 이제 배 나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제가 볼 때는 아마 머스크는 아마 도치 장관 내놓는 순간부터 줄 소송을 5년, 10년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잘린 사람들, 잘린 기관들이 다 소송하겠죠. 절대 가만히 있지 않는데. 그래서 이제 머스크가 정치에 참여해서 얻는 것은 주가의 시가총액이었지만 아마 그 후유증은 아마 긴 소송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이제 장사하는 데 신경 못 쓰는 거죠. 영업에 타격이 올 수가 있고 제가 볼 때는 그 테슬라에 대한 리스크는 뭐냐면 지금 트럼프가 보복 관세 가지고 유럽을 저렇게 때리고 이제 다른 나라를 때렸을 때 미국 제품 불매 운동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테슬라의 전기차가 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반사 이익은 비아디가 보는 것이고 피해는 테슬라가 보는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앨런 머스크의 어떻게 보면 외도죠. 기업인이 이제 정치판에 뛰어들어서 그것도 이제 콸을 해두르게 되면 피가 흐르고 그 피해 대가는 이제 정말로 애먼 그 개인 투자가들이 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전에 근데 사실 작년에 테슬라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중국에 대대적으로 뭐 공장도 건설을 하고 관련 진출을 했을 때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 테슬라는 미국과 중국 간의 뭔가 가교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도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쉽게 중국에서 테슬라에 대한 제재는 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그래서 했던 중국은 기억이 지금 나는데. 테슬라에 대해서는 아무 제재를 안 하고 있는데 네. 다른 나라에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관세를 때림으로 인해서 관세를 맞은 나라에서 멕시코, 캐나다, 유럽 네. 이쪽이 이제 엔티 테슬라. 그래서 미국 제품 불매 그것의 하나의 대상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뭐 그 맥도날드, 코카콜라 이제 뭐 이런 회사들이 대표적인 대상이 되는데 과거에 나이키도 그래서 많이 힘들었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 지금 이게 앨런 머스크의 테슬라가
그 대상 안에 4대 품목에 들어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 자체에서 뭔가 제재를 가하지 않아도 그런 불매운동에 대한 여파를 고스란히 브랜드 기업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죠. 지금 이 경제 흐름, 그러니까 사실 중국 시장도 계속해서 우상향을 보이다가 최근에는 고점에서 좀 횡보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방향이 더 위로 올라가게 될지 아니면은 불확실성 속에서 당분간은 또 이렇게 횡보 장세가 펼쳐지게 될지 증시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봐야겠지만 전체적인 큰 흐름,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중국 시장에 신규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을 만한 여건이 된다라고 보십니까? 앞으로 향후에 대한 그래서 경제를 그 봤을 때. 다음 차트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주요 부처의 세부 정책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 차트. 네.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양회의는 여기서 왜 이제 경기 부양책을 안 쓰냐? 미국에 대한 대응책을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는 한해의 경제 정책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고 그 세부적인 지원책은 그 이후에 장관들 부처 단위에서 발표를 해요. 그래서 지금 중국은 과학기술 측면에서 그다음에 그 녹색경제, 소비진작, 내수 확대, 인프라 투자 여기에 이번에 양회의 이후에 지금 나와야 될 정책들이 거의 뭐 20개 가까이 그 줄을 서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아마 시장의 증시에 어떻게 보면 받침돌 역할을 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뭐 금년도에 중국을 놓고 보면 그 TC, 테크 앤 컨슈머 그러니까 기술과 소비가 서로 엇갈려가면서 중국의 경우는 장세를 바칠 가능성이 높은데 최근에 보면 중국의 테크주들이 거의 한 40% 가까이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중고르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제 양회가 끝나고 나면 소비주 먹고 마시고 이제 놀러 가는 이쪽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제 방금 보여드렸던 각 부처별로 저런 첨단 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이 나와서 돈이 풀리기 시작을 하면 네. 다시 이제 테크가 바톤을 받아서 다시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다음 자료 한번 보시면은 또 다양한 기업들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서는 관련한 산업에 대한 투자를 중국은 엄청 많이 지금 예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면은 앞으로의 지수나 그 중국 시장에 있어서의 상승은 미국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런 기술주, 일명 중국판 M7이라고 불리는 그런 기업들의 주도로 상승이 이어지게 될지. 뭐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요. 마지막 네.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지금 이게 이번에 나왔던 양회의에서 첨단 산업에 돈을 투자하겠다는 것의 종류인데요. 네. 합계만 보면 509조 원입니다. 509조. 우리나라 국가 예산의 90% 가까운 돈들이 첨단 산업에 집중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돈이 들어갔을 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결국은 돈을 갖다 부으면 죽은 고양이도 튀어오르죠. 그래서 최근 4년 동안 중국이 실제적으로 민간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나 투자를 거의 안 했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앞으로 아마 1년 이 사이에는 미국이 그 사이에 4년 동안 퍼부었던 그런 이제 AI나 빅테크에 투자했던 그런 투자 붐이 중국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그걸 이제 시장이 반영할 텐데 지금 우리는 AI 얘기하지만 사실은 중국에서는 AI는 상장된 회사들이 많지가 않고요. 오히려 지금 로봇을 더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로봇. 그래서 AI 갖고 뭘 할래 그럴 때 AI를 로봇의 머리에 집어넣어서 사람 대신 일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의 그 휴머노id 로봇 요것의 공급망의 비중을 보면 73%가 아시아 기업들이 하고 있고 네. 53%가 놀랍게도 중국이에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딥세크로 뭐 대표되는 AI로 시장이 움직였지만 아마 더 큰 임팩트는 휴머노이드 로봇. 그래서 전 세계 그 휴머노이드 로봇 공급망의 53%를 차지하고 있는 것 이게 중국이고 여기에 정부가 돈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금년에 그 테크에서는
AI하고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서플라이 체인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서 사실 말씀해 주셨던 그 이전에 반도체 관련한 기업들은 이미 한 40~50% 주가의 상승세가 보였는데 그다음에 중국 증시를 이끌어갈 그런 관련한 기업들, 상장돼 있는 기업들은 이제 로봇 관련한 기업들이다. 그런 다양한 종목들을 또 모아둔 뭐 ETF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이제 방송 보시는 분이나 컨텐츠 보시는 분들이 중국 증시에 대해서 그럼 또 막연하게 기대감만 가지실 수 있단 말이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한 말씀 해주신다면. 그래서 뭐 항상 그 리스크는 어디다 존재하고요. 네. 그래서 조금 봐야 되는 것은 미중의 싸움에서 항상 흔들릴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뭐 피는 꽃이 없듯이 그러나 이제 상대적으로 봐야 되는 건 미국은 4년 동안 주가가 올랐고 중국은 4년 동안 빠졌어요. 네. 그래서 뭐가 최고의 뭐 투자 재료냐 그러면 싼 게 가장 좋은 이제 재료죠. 그래서 중국은 최근에 한 40% 올랐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종목들이 월봉으로 보면 뭐 최근 4년 중에 하락한 폭의 한 20~30%가 안 돼요. 네. 그래서 뭐 중국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를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돈이 풀리고 정책이 풀리면 그리고 이제 4년 동안 소비가 완전히 죽었다가 요게 이제 살아나는 조짐이 보이면 이것은 떨어질 확률보다는 이제 상승할 확률이 대단히 높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뭐 중국 경제 증시는 금년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서 4년 동안 오른 미국과 4년 동안 빠진 중국, 지금 어떻게 보면 두 나라는 굉장히 큰 변곡점에 놓여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미국이 지금 펼치고 있는 정책에 있어서 어떻게 현명하게 좀 변화나 좀 수정이 나타나게 될지가 관건이 될 것 같고 여기에 대응하는 중국이 이제 이전 같은 그런 상황은 아니다. 많이 달라졌다라는 점도 우리가 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인터뷰 함께 했고요.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